네, 반갑습니다. 오늘 창립 심포지엄 발제 1을 맡게 된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에서 토사가 붕괴되고 그로 인해서 3명이 매몰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그리고 적용 과정에서 그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PPT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표산업 사례를 통해 본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과 문제점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안 넘어가네요. 지금 작동이 안 됩니다. 됐습니다. 우선 삼표산업, 주식회사 삼표산업 중대재해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해 2월 12일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건수가 34건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기간에 벌써 중대산업재해가 44건이 발생해서 29%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2일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가 13건인데요. 이 중에 50건 미만 기업에서 발생한 것이 70%입니다.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3건이고 지금 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지금 급성 중독 등 이런 사고들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서도 상당히 많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데 왜 그럴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업들은 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강화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지금 현재 법 적용을 회피하는 데 상당한 공력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안전에 대한 비용이나 투자, 이것이 최고 경영자의 경영 철학이나 생산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 의무를 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 대상 1호가 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매몰 사고에 대한 사법 처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모두 알고 있고 우리가 바로 이 사건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매몰 사고를 개괄해 보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날 오전 10시경에 발생을 했고요. 사고 개요는 채석장 하부에 폭파 작업을 위한 천공 작업을 하던 도중 토사가 무너져 내렸죠. 그래서 거기에서 작업자 3명이 작업 도중에 토사 20m 높이로 매몰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매몰된 게 아니고 깊이가 약 20m, 토사량이 거의 60만 톤이 쏟아져 내렸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이제 엄청난 붕괴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전날 이미 다이너마이트로 폭파 작업을 진행을 했고 또다시 이 다음 날 폭파 작업을 준비하던 중에 이 매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 사항을 보면 이제 3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직원이 2명이고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굴착기 지입차주가 함께 작업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3표 산업과 3표 그룹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쓰입니다. 이 3표 그룹하고 주식회사 3표 산업의 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3표 그룹은 지주회사 주식회사 3표를 주축으로 해서 주로 골재, 레미콘, 시멘트 등 건축자재에 특화된 기업 집단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현대차 그룹의 사돈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6년에 삼강운수 주식회사를 설립했는데 이것이 꾸준히 발전을 해왔고 그래서 1998년에 보시면 3표산업 주식회사 정도원 대표이사가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2013년에 기존의 3표산업 주식회사를 지주회사 주식회사 3표 체제로 전환하면서 물적 분할을 해서 설립된 것이 주식회사 3표 산업이었습니다. 경영 체제를 보면 3표 그룹의 그 회장의 정도원 그리고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3표가 이제 2013년에 체제를 전환했는데요. 여기에 사내이사로 정도원 회장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3표 산업에는 대표이사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골재 부분에 이종신 사장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3표 그룹 전체로 보면 중대재해가 상당히 많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2020년 계열사인 주식회사 3표 시멘트에서 3건의 사망사고 발생했고 2021년 작년에 주식회사 3표에서 2건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바위가 굴러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올해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 양주사업소의 사업은 그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데 채석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석 채취를 하는 석산입니다. 오늘 이 토석 채취 재해 방지와 관련한 검토해야 될 법령은 크게 보면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광산안전법, 청포, 도금, 화학류에 관한 법률, 이 적어도 한 4개의 법령에 재해 방지와 관련된 그 규정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산지관리법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토석 채취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굴착이나 채석을 할 때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고용노동부 규정이 바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인데요. 여기에 보면 채석 작업에 대한 부분을 아예 특화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채석 작업에 보면 제370조에 집안 붕괴 위험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산안전법에는 이 토속 채취를 하려면 반드시 다이너마이트로 돌을 이제 발파하는 작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학류를 이제 화약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약류를 다룰 때는 반드시 일정한 자격과 면허를 가진 사람이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발파 당시에 그 천공 지점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이런 이제 위법 사항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당연히 이번 수사에서 필요하겠지만 특히 사회적 주목을 끌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주식회사 3표 산업 양주사업소의 토사붕괴 매물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냐? 거의 이견이 없이 적용 대상이 맞다라고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주식회사 3표 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930여 명, 그리고 작업 도중에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데 달리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누가 경영 책임자인가? 그리고 그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위반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3표 산업 경영 책임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앞서서 살펴봤듯이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나타나 있는 이종신 대표이사일까요? 아니면 3표 그룹을 현재 이끌고 있는 정도원 회장일까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 책임자 정의에 보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경영 책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상적으로 보면 주식회사인 경우에 대표이사에 해당되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국한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여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가 해설서에서 해설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의미죠. 이종신 사장은 사업 경영 담당자이고 정도원 3표 그룹 회장은 사주입니다. 누구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월급 사장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 법이 자칫하면 핫바지법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식회사 3표 산업 주요 주주 현황 및 소유관계에 대해서 감사보고서를 찾아보니까 3표 산업의 절대적 지주가 누구냐면 주식회사 3표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3표의 그 대부분의 지배주주는 정도원 회장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정도원 회장이 주식회사 3표 산업에 대한 절대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는 정도원 회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주목해 주기 바랍니다.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 4조에서 현재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첫째,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상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하는 조치. 이하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라고 해서 직접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했느냐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관리상의 조치를 했느냐를 가지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상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에서 이 구체적으로 법 시행령이 9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을 해석할 때 이 시행령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9가지는 나중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목할 부분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9가지 조치 의무 중에 주목해야 될 사항으로 우선 첫째, 그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그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절차, 이것은 산업안전보건기준의 관한 규칙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천 굴착 작업 그리고 채석 작업에 대한 규정 항목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집안의 붕괴, 토속의 낙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고, 이 기준에 따른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확인된 위험 요인을 제거하나 통제하기 위한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했는지 이 부분의 조사가 우선 필요합니다. 특히 그 전날 발파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집안의 상태에 대한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러한 절차를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건 YTN하고 MBC에서 촬영했던 사진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토사가 붕괴됐던 지역의 사진입니다. 매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돌 바위 위에 뭔가 토사가 쌓여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위에 이제 그림 사진에서 보여드린 거는 사고 지점이 슬러지 등을 투기해서 토사 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였다는 것이 이제 보도로 나타났습니다. 이 슬러지를 투기한 장소는 특히나 붕괴 위험 요인이 매우 높은 장소입니다. 따라서 이 토사 붕괴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토사 채취 계획을 결재하고 승인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슬러지 투기가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학류 관리기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한 책임자가 천공 지점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학류 처리 과정에서 어떤 위법 사항과 또 절차를 마련해 두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지 관리에서 토속 채취 허가를 할 때는 산림청이 허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허가 조건에서 재해 방지를 위한 조건이 무엇이었고 그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보면 주목해야 될 사항 중에 몇 가지를 지적해 드렸습니다. 이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점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항 4호에 보면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상 조치를 하라는 의무인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법 시행령에서는 의무 이행을 하였는지 여부를 단기 1행 이상 점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 후 최소한 6개월이 지나야 그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적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법에서는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관리상 조치를 항시적으로 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단기 1회 이상으로 횟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행령이 법을 제약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령의 횟수 제한의 삭제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 사례와 관련한 기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산지관리법은 이제 무려 주식회사 삼표산업 양주산업사업소의 허가 과정에서 7개 기관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을 비롯해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굉장히 많은 기관이 안전관리 감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관리가 제대로 부실하거나 존재하지 않았다, 부재했다고 하는 지적들이 보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허가 및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이 자신의 감독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했을 때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이런 규정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것은 법의 엄정함을 통해서 산재 예방 또 안전에 대한 예방을 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법입니다. 처벌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법의 엄정함을 통해서
사업주 내지는 경영 책임자들이 사전에 안전을 위한 예방 작업을 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작업이 이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원의 처벌 수준이 매우 낮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갖고 있는 법의 억지력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들이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이었지만 사회적으로 매우 관심을 받았던 이선호, 고 김용균 이런 사망 사고에서 실제 그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김용균 사건에서는 원청 회사의 경영 책임자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 기껏 원청 회사에 1,000만 원 벌금에 머물렀습니다. 자,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계속된다면 안전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할 기업의 유인이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안전과 재해에 대한 사법기관의 규범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법 적용 대상 1호인 주식회사 삼표산업 토사붕괴 매몰 사고의 수사 및 재판 결과가 갖는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이따 이탄희 의원이 영상으로 토론을 할 것입니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양형 절차를 유무죄 선고와 분리하는 특례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또 기업을 엄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에 비례한 매출액 대비 벌금형을 신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 내에 마치게 되었는데요. 이따 토론 시간에 또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제일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